홍콩의 새로움을 탐방하는 사람 이알입니다. 저는 지금 홍콩 사이쿵으로 향하고 있어요. 사이쿵이 대체 어디냐? 구글맵을 이렇게 끝으로 가져가다 보면 나오는 도심에서 굉장히 멀고도 먼 곳입니다. 이곳은 홍콩 분들의 휴가지, 호캉스 장소로 손꼽힐 만큼 엄청나게 아름답고 평화로운 곳이에요. 저는 사이쿵에서 1박 2일을 보낼 예정입니다. 사이쿵까지의 이동은 버스, 지하철 뭐든 가능해요. 지하철을 타시면 역에서 버스로 갈아타야 해요. 저는 WM 호텔에 머물 예정인데 이 호텔에서는 MTR역까지의 셔틀버스를 운영해서 꽤 편하게 갈 수 있어요. 체크인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해서 주변을 돌아다녀 보려고요. 바다 바로 앞에 자리한 곳이라서 근처에 비치바나 레스토랑이 많아요. 돌아다니다가 뷰와 분위기가 가장 좋았던 비치바에 잠시 머물기로 했어요. 주변으로는 타이 레스토랑이나 이런 바들이 쭉 자리해요. 메뉴판 보거나 원하는 메뉴를 찾아서 착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금방 또 뭐 먹을 거라 간단하게 주문했습니다. 함께 방문한 작가님들은 맥주를, 저는 알코올 없는 진저 비어를 주문했어요. 이 바다를 보면서 먹는 음료는 뭔들 맛없겠나요? 흐렸던 하늘이 점점 개어서 기분이 더 좋아졌어요. 멍하니 바다를 바라보고 바닷바람 맞으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찐 행복이자 찐 힐링이었습니다. 신기하게 바닷바람이 습함이 없어서 끈적거림도 없었고 특유의 비린내도 없어서 마치 호수 같았어요. 와, 이런 날씨, 이런 공간이면 홍콩에서 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이쿵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기 시작했어요. 체크인 시간이 돼서 가방 옮겨두고 촬영 나갈 재채비하고 뚜벅뚜벅 걸어 나갑니다. 사이쿵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아서 도보로 대부분의 호텔, 맛집, 카페 탐방 등이 가능해요. 그리고 미니버스나 택시가 엄청나게 많아서 이동하기 불편함도 없고요. 저는 1박 2일 뚜벅뚜벅 걸어서 사이쿵을 여행할 예정입니다. 사이쿵은 해산물 요리가 유명해요. 현지 분들도 당일치기로 받아보고 해산물 먹으러 휴양하러 오시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해산물을 저녁에 먹고 점심은 현지식으로 가죠. 오늘 점심은 사이쿵의 차찬탕에서 먹어보기로 했어요. 수많은 해산물집 사이로 현지 분들이 가장 많았던 곳. 영어가 1도 통하지 않지만 손짓 발짓으로 주문했습니다. 아저씨가 무척 친절하시더라고요. 영어 메뉴판에는 오후 메뉴가 없어서 현지 메뉴판을 번역 앱을 사용해서 주문했는데 대충 국수와 곁들이 메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쌀국수와 돼지고기 토핑까진 주문했는데 곁들이는 앱이 뭐라고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아저씨가 이거 맛있다고 이거 주문하라고 해서 끄덕끄덕 했습니다. 그 끄덕끄덕의 메뉴의 정체는 햄 오믈렛이었어요. 다행이죠. 전 세계인 누구에게나 맛있는 메뉴였어요. 이 국수는 처음에 비주얼 보고 망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왜 맛있죠? 저도 왜 맛있는지 모르겠는데 맛있었어요. 마성의 MSG인지 육수인지 모르겠지만 짜사이 같은 고명과 돼지고기, 국수, 국물 아주 맛있더라고요. 그리하여 또 후루룩 뚝딱 다 해치웠습니다. 똥냉짜는 제가 따로 주문했습니다. 어딜 가도 실패할 확률이 제로에 가까운 똥냉차. 레몬이 들어간 아이스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편의점에서 파는 거나 한국에서 먹는 거랑은 좀 달라요. 조금 더 달고요. 조금 더 홍콩의 맛입니다. 근데 너무 맛있어요. 오늘 점심은 진짜 왜 맛있는지 모르겠지만 맛있었습니다. 아, 이런 랜덤 뽑기 같은 식사도 재밌네요. 아참, 오늘 점심 가격은 52홍콩 달러였습니다. 똥냉차 포함 가격이고요. 어떻게 더해졌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점심 먹었으니까 카페로 가죠. 사이쿵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을 볼 수 있는 곳이에요. 커피나 브런치가 맛있기도 하고 좀 힙한 분위기여서
여행자나 주민들도 일하거나 쉼을 보내기도 해요. 저는 커피를 한 바가지 먹고 싶어서 라지 큰 사이즈를 주문했습니다. 아마루조코 머신이 보이면 흐뭇합니다. 벌써 맛있겠네요. 1박 2일에 한정된 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디저트는 패스했습니다. 짜란 등장한 한 바가지 라떼. 오, 라떼 아트 완벽하고요. 맛도 미친 듯이 완벽했습니다. 제가 홍콩에서 먹은 커피 중 5손가락 안에 드는 맛 같아요. 진한 풍미와 향 모든 것 아쉬움이 없었어요. 쌀궁에서 오래 머문다면 아마 1일 1카페 할 것 같기도 하네요. 커피 마시고 카페인까지 충전했으니까 걸어서 쌀궁을 만끽해 볼게요. 여행하자면서 갑자기 분위기 웰컴 마트입니다. 생각해보니까 제가 밀크티를 안 샀더라고요. 늘 마트에서 립톤 밀크티 믹스를 사가는데 까먹었어요. 아니 그런데 이런 게 나왔더라고요. 커피와 밀크티가 더해진 홍콩만의 음료 동윤형. 이번엔 이걸로 사와봤습니다. 립톤에 되게 다양한 종류의 밀크티 믹스가 나와요. 대만식, 홍콩식, 영국식 등등이 있는데 홍콩식이 제일 맛있어요. 참고로 제가 사온 동윤형은 그리 달지진 않아요. 쌉싸래한 홍차와 달콤한 믹스커피가 반반 섞인 느낌. 이거 한 잔 먹으면 영상 편집 24시간 만에 뚝딱입니다. 카페인 필요하시면 구매하세요. 저는 맛있긴 했어요. 저는 천하제일 겁쟁이라서 처음 만나는 도시에서는 그렇게 골목골목까지 들어가진 않습니다. 주변 대로변이나 사람이 3인 이상 넘치는 곳을 다녀요. 쌀궁에서의 골목골목을 들어가면 분명 감성 터지는 홍콩만의 낭만이 있겠지만 다음에 오면 골목 투어를 해볼게요. 한 골목 들어서까지만 둘러보기로 했어요. 쌀궁은 노포와 힙한 감성의 숍이 공존하는 독특한 모습이 인상적이에요. 한 걸음 걸으면 50년 전통의 할아버님이 운영하는 현지숍 갔다가도 바로 옆에는 노트북 들고 일하고 싶은 카페가 나오기도 해요. 제가 홍콩을 사랑하고 자주 찾는 이유기도 해요. 전통과 새로움이 공존하고 그 멋이 서로 잘 어우러져 있는 도시잖아요. 쌀궁에서도 그 멋을 온전히 누릴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점점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네요. 해변가의 커다란 해산물 레스토랑들이 불을 켜고 호객에 나섰습니다. 이런 거를 극도로 못 견디는 극내향적 인간은 눈빛을 피해 샤샤샥 옆골목으로 향합니다. 대부분 2인 이상 주문 시 이용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눈이 마주치더라도 서로 할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저녁은 뭔가 그럴싸한 해산물을 먹고 싶었지만 현실은 혼 여행자인지라 어디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이건 마치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혼밥 식당을 찾는 것과 같은 기분이랄까요. 그런데 어차피 저는 물고기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해산물은 발 달린 새우, 오징어, 문어 이런 아이들만 먹어서 먹을 수 있는 메뉴도 되게 한정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먹을 수 있는 식재료와 1인이 먹을 수 있는 메뉴는 봉골레 파스타 같은 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찾은 곳, 랍스터 3코스를 저렴한 가격에 먹을 수 있는 레스토랑이었어요. 제가 피곤해서 그랬나 구글맵 평점을 보고 갈 생각을 못하고 주문 후에야 구글맵을 봤는데 평점이 2점대더라고요. 아니 이럴 수가 놀랐는데 맛을 보고 또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맛있던걸요. 평이 좋지 않은 건 4개월 전 이야기들이 대다수여서 그 사이 바뀌었나는 생각이었어요.
랍스터 3가지 요리가 나오는 코스에는 168 홍콩 달러였어요. 저는 맥주가 너무너무 먹고 싶어서 되게 비싸지만 기네스 맥주 하나를 주문했습니다. 맥주 한 잔에 약 17,000원을 태우고 있어요. 맛있었고 먹고 싶은 거 먹었으니까 괜찮아요. 3코스에는 샐러드, 스프링롤, 파스타 이렇게 3가지가 나와요. 양이 되게 조금이네 생각했는데 의외로 미친듯이 배불렀습니다. 샐러드는 사과랑 풀만 가득인데 맛있더라고요. 평점 2점대를 보고 샐러드를 먹는데 이 정도면 상당히 훌륭한데 싶었고, 스프링롤은 뭐 튀긴 건 맛없을 수 없으니까 패스하고, 파스타를 먹는데 생각보다 너무 괜찮아서 좀 놀랐어요. 이야 이건 사이콘까지 와서 꼭 먹어야 해는 아니고요. 그냥 동네에 하나쯤은 있을 법한 브런치 레스토랑 같은 맛이긴 했지만 그래도 뭐 해산물 먹었다고 미안하고 무계획 랜덤 뽑기 같은 저녁도 꽤 괜찮았으니까 그걸로 만족해요. 재방문 의사는 없지만 그래도 만족했습니다. 배가 터질 것 같지만 후식은 포기 못합니다. 더욱이나 허니문 디저트 본점이 싸이쿵이라면 말이죠. 예전에 이 디저트 가게가 홍콩 방문 필수 맛집이었잖아요. 망고 팬케이크라는 혁신적인 메뉴를 판매해서요. 본점은 어떤 맛일까 궁금해서 방문해봤어요. 아쉽게 망고 팬케이크는 지금 안 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문한 것은 또 망고 사고입니다. 이 메뉴를 제가 지금 홍콩 와서 3번째 먹죠. 미친 듯 중독됐습니다. 후다닥 뚝딱 빠르게 제공된 메뉴. 익숙한 그 맛이긴 해요. 그런데 여긴 포멜로가 신맛이 많이 나서 제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아, 이제 이 메뉴를 졸업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망고 팬케이크를 왜 단종시켰을까요? 그거 참 맛있었는데 말이죠. 싸이쿵의 밤 풍경을 보고 싶었는데 딱히 별다른 건 없더라고요. 바다 쪽에 뭔가 배가 반짝반짝 불을 켜놓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전혀 없었어요. 그냥 껌껌한 바다와 하늘이 하나가 되어 무섭습니다. 그래도 바닷바람이 좋아 한 바퀴 크게 돌기로 했어요. 싸이쿵이 더더 마음에 들었던 건 비린내가 전혀 안 나요. 이렇게 바다와 가까이 있는데도 해산물 레스토랑이 많아도 냄새가 1도 없습니다. 물고기를 선호하지 않는 저에겐 너무나 좋은 곳이에요. 이제 호텔로 갈게요. 그런데 진짜 너무너무 배불러서 굴러굴러 호텔로 향합니다. 드디어 싸이쿵에서의 첫날 일정이 끝났어요. 제가 싸이쿵에서 1박 2일 머물 숙소는 WM 호텔입니다. 바다 바로 옆에 자리에 잔잔한 오션뷰를 보며 휴양할 수 있어요. 홍콩 현지분들도 주말 등에 호캉스 하러 일부러 찾아오는 곳이라고 해요. 되게 비싼 숙소 같지만 10만원 후반대, 20만원대로 예약 가능해서 시기만 잘 맞춘다면 부담스럽지 않게 머물 수 있어요. 객실 먼저 가볼게요. 홍콩의 대부분 호텔과는 전혀 다른 이 큼지막함. 옆구르기, 앞구르기 하고 다녀도 될 정도로 모든 공간에 여유가 흘러넘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마어마하게 깨끗해요. 테라스를 통해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데이 소파는 물론 워킹 데스크도 자리하고요. 캡슐 커피 머신도 구비 완료. 냉장고에 있는 미니바는 포함입니다. 와구와구 드세요. 수영장 있는 호텔이니까 베스로브 당연히 구비되어 있어요. 욕조도 아주 큽니다. 아쉽게 이번에 욕조를 이용 못했어요. 저녁을 먹고 왔더니 배가 터질 것 같아서 이대로 욕조 들어가면 보고처럼 둥둥 뜰 것 같아서 참았습니다. 어메니티는 턴으로 질감, 향, 세정력도 완벽했어요. 도시의 분위기도 먹거리도 만족스러웠는데 잠자리까지 이렇게 멋지면 여행이 완벽해지지 않겠습니까? 행복하네요. 오늘은 이만 잘게요. 우리 내일 봐요.
WM 호텔의 일출이 그렇게 예쁘다고 해서 새벽 5시에 알람 맞춰놓고 고프로에게 일 시키고 전 잠들었는데 오늘 엄청 흐려서 일출은 보지 못했어요. 괜찮아요. 밤은 고프로가 샜으니까요. 이제 고프로 잠재우고 전 조식 먹으러 갈게요. 평일이라서 그런지 조식 레스토랑을 거의 전세 내고 먹었습니다. WM 호텔 조식은 되게 깔끔하고 단정해요. 종류가 다양한데 서양식, 동양식, 홍콩식 대표 메뉴를 딱딱 예쁘고 맛있게 차려놓았어요. 국수부터 딤섬까지 완벽하게 제 취향이었어요. 이 집 음식 잘하네요. 사실 오늘 오전에 수영을 좀 할까 했어요. WM 호텔 수영장이 진짜 예쁘거든요. 루프탑 수영장이고 바다를 보고 있어서 뷰며 길이며 크기며 어느 리조트 못지않은 규모인데요. 날씨 요정답게 비를 내리는 바람에 수영장 이용을 못할 것 같아요. 전 추위를 진짜 많이 타서 서울에서도 6월에 극세사 이불을 덮고 자거든요. 아쉽게 구경만 하고 갑니다. 수영하려고 암튜브까지 챙겨온 계획형 인간은 눈물을 흘리며 사라져요. 수영할 시간이 비었으니 그만큼 더 돌아다녀보죠. 마지막으로 사이콩 시내를 둘러보려고요. 홍콩에서 만들어지고 홍콩을 상징하는 물품을 만들고 판매하는 GOD를 아시나요? 홍콩 소의 대표 벽화, 그 가게가 바로 GOD인데요. 사이콩에도 GOD가 자리하고 있어요. 소의 숏만큼 커다랗지는 않지만 2층 규모의 사이콩 한정 제품도 있어서 한번 가보면 좋아요. 카테고리와 가격대가 다양해서 기념품 사기에도 좋고 홍콩의 감성을 담은 제품으로 일상에서 사용하기도 좋아요. 세일하는 의류도 있었고요. 꽤 갖고 싶었던 컵도 있었습니다. 이 실리콘 소재의 티 우려내는 걸 사고 싶었는데 생각해보니 저는 티포트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여행 마지막 날에는 왜 이렇게 돈을 쓰고 싶을까요? 또 올 거니까 돈 남겨오자는 마음으로 돌아섰어요. 이번 여행에서 꼭 오리지널 파인애플 버니랑 홍콩식 밀크티를 먹고 싶었는데 마땅한 곳이 없었어요. 고민하다가 사이콩의 유명한 베이커리에서 먹기로 했습니다. 어제 갔었던 리틀코브 카페 바로 옆에 자리예요. 여행객보다는 주민분이 대다수고요.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는 파인애플 번과 에그타르트. 특히 뜨거운 파인애플 번에 차가운 버터를 껴먹는 홍콩식 디저트 빵인 뽀바로우가 유명한데요. 오늘 공항까지 이동도 있고 제가 유당불내증이라 좀 불안해서 버터 없는 오리지널 파인애플 번과 에그타르트, 그리고 홍콩식 다디단 아이스 밀크티를 주문했어요. 버터와 밀크티 둘 중 하나만 소화해낼 수 있는 개복치 같은 장이라 고민하다가 밀크티를 택했습니다. 메뉴판에 음료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대체 뭐가 홍콩식 밀크티인지 몰라서 여쭤보고 손짓 발짓 서로 부족한 영어를 더해 한마음으로 홍콩식 얼음 들어간 거, 단 거를 완성했어요. 굉장히 빠르게 제공됩니다. 야외 좌석에 앉아 먹으면 돼요. 생각보다 빵 퀄리티가 되게 좋았어요. 동네 빵집 같은 맛인데 이 정도면 미슐랭은 안 돼도 빅그로망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겉바속촉의 파인애플 번은 쫄깃하면서도 부드러운 속살이 예술이었어요. 에그타르트는 마카오식이긴 한데 되게 바삭해요. 거의 뭐 튀긴 거 아닌가 싶게 바삭하지만 또 부드럽습니다. 마카오에서 먹었던 것보다 맛있었다는 것이 함정이에요. 밀크티는 생각만큼 달지 않아서 아쉬웠는데 빵이랑 먹기엔 또 괜찮더라고요. 호텔 조식 신청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사이콩 베이커리에서 가볍게 식사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이콩에 유명한 현지 청폰 맛집이 있어요. 골목골목으로 샤샤샥 들어가야 찾을 수 있지만 찾아갈 보람이 있는 곳입니다. 구글맵 평해보니 약 40년 가까이 되었다고 해요.
영어는 통하지 않지만 테이크어웨이 한마디는 통해서 포장 요청드렸어요. 주문은 구글맵에 후기 사진을 보여드렸더니 20홍콩달러라고 하셨어요. 원래 계획은 이것까지 먹고 공항으로 향하는 거였는데 조식 먹고 빵 2개 먹으니까 도저히 배가 불러서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포장해 공항에서 먹으려고요. 주문하자마자 찜기에 쌀 반죽을 찐 다음 튀김을 반죽에 둥글게 만 후 소스를 끼얹어 완성됩니다. 생각보다 양이 엄청 많아서 놀랐어요. 그리고 평소에 먹던 청pon과는 달리 튀김이 들어가 신기했고요. 이걸 배가 불러도 이때 먹었어야 했는데 너무 아쉬워요. 맥도날드 들렸다가 공항 갈게요. 갑자기 왜 맥도날드 이 광고판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코코넛 커피라고요? 한국에는 없는 메뉴인데 다디단 코코넛 커피라고요? 한정판과 단맛 중독자인 제가 먹지 않을 수 없죠. 가격은 맥도날드 치고는 꽤 비싸더라고요. 35홍콩달러였습니다. 커피는 별도의 카운터에서 만들어주셨는데 영어가 1도 통하지 않아서 손짓 발짓으로 겨우 텀블러에 받았어요. 공항까지 가려면 1시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카페인을 섭취할 수 없죠. 텀블러에 받아두었다가 공항에서 시원하게 벌컥벌컥 마실 거예요. 예쁘게 포장 완료했습니다. 사이쿵에서 공항까지 가는 여정은 조금 복잡하긴 해요. 일단 MTR까지 버스 타고 가서 이후에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 되는데 저는 일정과 잠은 같이 하진 않지만 비행 스케줄은 같은 작가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공항까지 함께 이동하기로 했어요. 공항까지로는 372홍콩달러가 소요됐습니다. 3인 이상이면 택시가 오히려 가성비가 좋아요. AEL만 해도 100홍콩달러가 넘으니까요. 편안하고 안전하고 빠르게 공항으로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항에서 포장해온 청pon과 커피를 마셨어요. 청pon은 만든 지 1시간이 지난지라 좀 눅눅해져서 원래의 맛을 내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신기하게 양념이 꽤 맛있어서 아쉽고 재밌었어요. 다음에는 만들자마자 무조건 먹을 거예요. 맥도날드 코코넛 커피는 엄청 맛있었습니다. 만드는 거 보니까 커피샷에다가 코코넛 워터, 시럽을 넣던데 나중에 집에서도 한번 만들어 봐야겠어요. 마지막까지 뚠뚠하고 배부르게 먹었던 홍콩 여행. 여름의 홍콩 여행은 여기서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제가 이렇게나 먹고 이렇게나 놀았지만 아직도 가고 싶은 곳이 한참이나 남은 것이 실화입니다. 쿨타임 차면 돌아올게요. 안녕.